얘기하지만 그러면 이게 없다라는 부분을 그만큼 해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또 반대로 언론에서 그만큼을 또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분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까지는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넘겨줬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요, 공소장에는. 그리고 재판에서 이제 문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해 있고 예를 들면 꾸기 문자 그리고 종소세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상 재판부가 이런 문자로 뭘 증명하려는 거냐라고 되묻는 형식의 이제 선고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이 그렇게 막 엄청난 수사들을 했는데 조사도 막 엄청 강압적으로 좀 했고요. 근데 재판부에 내놓은 증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선고 결과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것 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기자? 일단은 그 보도들에는 이제 익성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블루 펀드에는 이제 블라인드 펀드였죠. 그 블라인드 펀드에서 투자된 곳이 이제 웰스 시엔트라는 곳이고 거기서 투자된 돈이 이제 익성이 만든 자회사 IFM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WFM, 그러니까 익성과 조범동 씨가 공모할 수 있는 혹은 그 돈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10억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좀 판단을 좀 유보한 부분이고요. 익성에 대해서는 뭐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익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기자가 얘기하는 웰스 CNT라는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멸기 회사이고 이거를 들었었던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게 가로등 전멸기 회사인데 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국회에서는 청문회장에서 이게 무슨 대선자금 뭐 준비하던 창구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니 별로 좋지 않은 회사였던 거예요. 오히려 알았으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안 했을 그런 회사이고 더 조금 저로서는 황당했던 부분은 그 웰스 시엔트의 돈을 조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조범동 씨가 다른 데 옮겼다는 걸 횡령이라고 기소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정경심 교수에서 나온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범동 씨가 움직였다면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일종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정경심이 되는지 구조를 이해하고요. 재판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검찰이 부실한 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론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면도 명확히 좀 보이고요. 근데 일단 조범동 씨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온 것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조범동 씨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뭐 21개 혐의 중에서 20개가 유죄로 됐으니까요. 다만 그 안에는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기소를 다 했을까 싶은 것들도 좀 포함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김태균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가장 중요한 범죄는 자본도 없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 좀 뻥튀기 시킨 다음에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얻어냈다. 이런 부분은 설령 이익을 못 얻었다고 할지라도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가 외부에 있어서 누구 돈을 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 조범동 씨는 조범동 씨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가장 어찌 보면 물론 조범동 씨 역시 의사결정권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같이 있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희한하고 잠깐 이제 찜찜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걸 보도할 때 거의 제목들은 조국 일가 첫 재판 유죄 4년 이런 식으로만 제목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무조건 첫 번째 재판으로서 유죄 받았구나. 그냥 죄 인정되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실소유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외형상 결정을 한 건 맞는데 뭐랄까 익성 상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코링크 설립 이후 이제 익성이 사실상 뭐 익성의 직원들이 코링크에 입사를 한다던가 그리고 익성 임원들의 아들이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재판부가 좀 의심을 하는 상황.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범노동 씨가 실소유주로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정경심 교수나 이른바 조국 일가라고 이제 지칭됐던 분들이 거의 또 이제 배후에서 편승을 했다. 편승해서 주종하는 이런 국면으로 만들어냈던 건데 이게 하나씩 깨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이제 기소가 정작 됐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돼야 되니까요. 근데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부분이 뭐냐면 재판부도 그 부분을 적신했지만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보려했다면 그 누군가 진짜 이익을 보려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재판이 참 유죄 4년이 나왔고 20개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추징금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횡령배임으로 72억 원을 했다는 게 유죄를 받았는데 예. 조범동 씨가 가져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누가 그 이익을 봤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예. 배우는 누구일까요? 예. 보통은 이제 돈이 흘러서 최종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범죄 뭐랄까 주체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돈을 내놓은 사람이 범죄 주체가 돼 있으니 원래 이제 뭐 아주 기초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뭐 범죄 사실에 있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가 해서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상 등장해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는 뭐 유죄는 받았더라도 이득도 별로 없고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네요.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언론이 주로 주목하는 건데 증거인멸 지시 혐의 있죠. 일단은 조범동 씨가 증거인멸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이거를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됐다. 인정한 거 이 부분에 많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LP라고 하는 건데 예. LP 간인을 삭제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그 청문회 당일까지 LP로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왜 들어가 있지도 내가 하지도 않은 LP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 내 이름을 예. 지워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이제 재판에 나왔던 이상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기존에도 정관을 보낼 때 개인정보 보호자 LP 삭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LP를 뺀 거다. 예. 정경심 교수가 보통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예. 사실 조범동 씨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된 부분들도 정경심 교수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나왔지만 그 부분을 정작 판단을 해야 되는 데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모 인정됐다고 하면서도 판사가 오히려 이거 내 판단이 결정적인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밝히는 그쪽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다퉈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김태현 기자님이 점점 앞으로 나와서요. 마이크가 뒤로 있어요.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소리도 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언론들이 이걸 주목하는 건 결국은 현재 재판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엔 건질 건,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전 재판 거의 초기 재판부터 그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범동 씨 재판의 1심 초반 재판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술집 사장님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는 조범동 씨다라고 얘기한 부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날 이 술집 사장님은 이제 조범동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WFM 인수를 예고했다라는 적을 들어서 이제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WFM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개인 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카드다. 사실상 그 판단에 근거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범동 씨 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그 근거가 변호인 신문에서 판판이 깨졌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 이제 애초에 지난번에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번복한다는 게 좀 개면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차라리 뭐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보도된 조은옥 씨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치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인정된 것처럼 그리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에는 유죄가 나왔네? 네. 그러면 공모가 증거인멸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때 그럼 청문회에서 해명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네.
그 거짓말이 되려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거짓말인 거고 정말로 몰랐느냐는 부분은 별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를 나눠서 준비한 것들이 과연 이게 증거인멸이 될 것이냐는 정경심 교수 본인 재판에서 부분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범죄가 되는지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예. 그런데도 일단 이 부분은 유죄 인정됐으니까 청문회 때 잘못한 건 맞아. 이런 식의 제목들이 좀 뽑혀서 나오더라고요. 예, 뭐 옛날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를 보는 듯.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닮은 거,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거 이런 걸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판결 이제 정 교수 재판에 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영향이 좀 클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에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 정 교수의 재판부가 투자나 대여, 실소 유죄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빼놓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양 교수는 뭐 논리는 참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같은 내용으로 같은 증거로 재판을 해도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를 번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 내놓은 증거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힌 학교 문이 열리는 지금 이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환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BTV는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 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1577-7121에서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조기 폐차. 내일의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우리 동네 카페에서 알바하는 서연이.